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훈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82호에 게재된 첨단 반도체의 제조, 미세화와 구조의 입체화 진행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4월호 35에서 62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기술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기존의 평면 구조에서 3차원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부의 넉넉한 보조금 정책을 배경으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증설하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술의 세대 교체는 일본 반도체 산업 부흥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들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금년 2월에 구마모토 현에 건설한 반도체 공장에서 오픈식을 열었으며, 차세대 로직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자랑했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 및 대만의 부상과 미국의 반격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넉넉한 보조금 지원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제조 기술에서도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복잡한 트랜지스터 구조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기기의 CPU를 비롯한 로직 반도체 분야의 기술 혁신입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기존의 플레이너 FET라고 불리는 평면 구조의 트랜지스터 핀팻, 그리고 GAA FET이라고 불리는 3차원 구조의 트랜지스터로 주류가 전환되려 하고 있습니다. PC에 탑재되는 인텔의 코어 프로세서 등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것은 주로 모스팻이라는 종류의 트랜지스터입니다. 모스팻에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라고 부르는 3개의 단자가 있으며, 게이트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의 경로인 채널이 생깁니다. 즉, 게이트에 가해지는 전압의 유무로 스위치와 같이 전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 로직 반도체는 디지털 신호의 0과 1로 연산을 실행합니다. 트랜지스터를 미세화하여 대량으로 탑재할 수 있게 되면 복잡한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미세화가 반도체 디바이스의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2000년대 무렵까지 모스팻의 주류는 평면 구조의 플레이너 FET이었습니다. 게이트 전압으로 채널을 일면에서 제어하는 구조인데, 이 플레이너 FET로 미세화를 진행하자 리크 전류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스팻을 오프했을 때에도 드레인과 소스 간에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현상입니다. 2010년대에 등장한 핀팻은 채널을 3면에서 제어함으로써 리크 전류를 억제했습니다. 핀팻은 22나노미터 프로세스 이후에 첨단 로직 반도체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데, 최첨단의 3나노미터 프로세스 이후를 목표로 등장한 GAA는 그 이름대로 채널 전체의 둘레의 사면을 게이트로 둘러싸서 제어합니다. 미세화와 복잡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이지만, 트랜지스터가 3차원 구조로 바뀐다고 해서 반도체 제조 장치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술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CMP는 1990에서 2000년대에 걸쳐 진화한 기술이 현재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반도체 제조 장치에는 보다 높은 성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웨이퍼의 세정 장치에서는 한 번에 50장을 처리하는 배치식을 대신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 한 장씩 처리하는 매엽식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 미세화로 인해 보다 정밀한 세정 방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디바이스 수요 증가로 제조 장치 업계도 호황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웨이퍼 운송 장치도 향후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피더스를 시작으로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도 미세화에 빠뜨릴 수 없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치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광 장치나 세정 장치 등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여기서부터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공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로직 반도체에서는 전술한 트랜지스터를 대량으로 조합한 전자회로를 미세화하여 다수 제작해 실리콘 웨이퍼상에 형성합니다. 이 전자회로 덩어리가 반도체 칩이며 한 장의 웨이퍼에 다수의 칩을 만듭니다. 그 다음 칩을 한 개씩 떼어내어 패키지 기판이라고 불리는 프린트 기판 위에 두고 칩의 접점과 프린트 기판의 접점을 가느다란 도전체에 와이어로 정기적으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칩과 와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수지등으로 밀봉하여 전체를 덮어서 반도체 디바이스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조 공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포토마스크 제조, 두 번째 전공정, 세 번째 후공정입니다. 첫 번째 포토마스크 제조로 웨이퍼상에 형성된 트랜지스터는 매우 작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배선도 세밀합니다. 그래서 포토마스크라고 부르는 투명한 유리 기판에 전자회로의 패턴을 그려두고 웨이퍼상에 그 패턴을 축소해서 전사합니다. 전 공정에서는 웨이퍼 위에 도포한 포토레지스트에 빛을 사용하여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전사합니다. 빛이 닿은 부분에 포토레지스트가 변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변질 부분을 액체를 이용해 떼어내고 가공하고 싶은 웨이퍼 부분을 노출시킵니다. 포토마스크는 이러한 전사 횟수만큼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종류의 로직 반도체에 수십 장의 포토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포토마스크 가공에는 주로 전자빔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전공정으로 웨이퍼의 전자회로를 형성하는 공정이 전공정입니다. 다양한 제조 기술에 관련되어 있지만 대략적으로 첫째 성막, 두 번째 노광 현상, 세 번째 에칭, 네 번째 세정, 다섯 번째 평탄화 등 5가지 공정을 반복합니다. 우선은 웨이퍼상의 트랜지스터의 배선의 기초가 되는 방막을 형성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방막상에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회로 패턴을 전사하는 것이 노광 현상입니다. 전시된 회로 패턴에 따라 세 번째 에칭에서는 화학 반응으로 방막을 깠습니다. 그리고 웨이퍼에서 미세한 쓰레기나 오염을 제거하는 네 번째 세정, 그 다음 웨이퍼 표면을 닦아 평평하게 하는 평탄화 등을 거쳐 한 층분의 패턴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공정을 반복하여 전 공정에서 트랜지스터나 배선을 형성해 갑니다. 각 공정은 한 대의 반도체 제조 장치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다른 전용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천장에는 웨이퍼를 운반하는 자동 운송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FOUP라고 하는 웨이퍼 용기를 자동 운송 장치가 운반하여 반도체 제조 장치 간을 연결합니다.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있어서 먼지 등 미세한 쓰레기는 웨이퍼상의 결함으로 이어지는 큰 요인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거대한 클린룸으로 되어 있으며 전술한 반도체 제조 장치와 자동 운송 시스템은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후공정은 전 공정을 마친 웨이퍼 위를 최종적인 반도체 디바이스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 공정이 있는데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분리하는 첫째 다이싱, 잘라낸 칩을 패키지 기판 등에 고정하는 두 번째 본딩, 칩을 수지로 밀봉해 보호하는 세 번째 몰딩, 그리고 성능을 검사하는 네 번째 테스트입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매출 규모에서 도쿄 일렉트론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입니다. 노광 장치와 코터, 디벨로퍼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반도체 제조의 전 공정에 필요한 장치 등을 폭넓게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의 로직 반도체 기술 혁신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트랜지스터 구조로 말하면 2000년대 무렵까지의 주류는 플레이너 FET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평면 구조의 트랜지스터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게이트 절연막에 기존의 실리콘 산화막보다도 고유전율의 재료를 쓰는 하이-K 메탈 게이트 기술이 등장했지만 플레이너 FET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22나노미터 프로세스 이후의 프로세스를 한층 더 미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등장한 것이 핀팻입니다. 모스펫의 드레인과 소스 간에는 채널이라고 부르는 전류의 경로가 있습니다. 핀팻은 채널이 되는 실리콘을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은 형상으로 해두고 그 주위에 3면을 게이트로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핀팻은 현재의 첨단 로직 반도체에서 주류로 2020년대까지 계속 개선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핀의 높이가 더 길어지거나 핀의 재료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20년간 트랜지스터
크기는 무려 10분의 1로 미세화되었고 구조 자체도 복잡해졌습니다. 최근에는 3나노미터 공정 이후까지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핀팻보다 더 복잡한 GAA-FET으로 부르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핀팻의 핀 단면은 수직 방향으로 긴 형상이지만 GAA-FET은 이 핀을 가로로 눕히고 둘레의 사면을 게이트로 둘러싼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조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GAA의 제조 공정을 소개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각각의 반도체 제조 장치가 갑자기 크게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조 기술의 사고방식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GAA-FET에 성형에 필요한 성막 장치나 에칭 장치, 전자빔 검사 장치 등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전후 공정을 포함한 프로세스에 대한 적절한 가공 조건을 한 개사가 모두 찾아낼 수 없으므로 장치 제조사가 반도체 제조사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장치에는 고성능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막 장치의 경우 직경 300mm의 웨이퍼에 예를 들면 보다 균일한 막 두께나 결함이 적은 막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는 진공 기술과 온도 관리 기술, 공정 모니터링 기술, 플라즈마 제어 기술, 이온 제어 기술 등으로 구성된 종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장치 한 대를 골라 기술적 진화나 우위성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객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장치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0년 후의 자동차,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의 향방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